물컵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는데 진술 영상 녹화를 거부하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고 합니다. 사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조현민 씨 어제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6번 정도 반복을 했습니다만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전에 언니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와 굉장히 흡사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흡사했죠.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제 땅콩 회항 때 이제 조현아 씨와 한 모습, 그 당시 이제 서부지검에 출두를 했었는데 그때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옷 의상에 있어서도 검정색 의상을 입었고요. 또 긴 머리카락을 좀 밑으로 내렸고, 그 다음에 뭐 고개를 숙이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비슷하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뭐 죄송하다는 말 한 6번 했는데 2014년도에 조현아 씨도 같은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전략적으로 뭐 그때 어떤 어드바이스와 지금 어드바이스 받은 것이 거의 동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과가 되려고 하면 이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돼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송한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단지 6번 뭐 기자들이 물었는데 계속 심력 끼쳐서 죄송하다는 식으로 마치 초등학생이 교과서를 읽는 그러한 뉘앙스를 많이 풍겼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건 진정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다른 말을 했다가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황만 모면하자 뭐 이런 뜻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현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특수폭행 혐의를 벗으려는 의도일까요? 그래서 지금 강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리컵, 그것을 직접 사람의 신체에 던졌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이컵에 담긴 매실 음료를 뭐 상대방이 던졌다는 것은 거의 뭐 확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물컵을 던졌을 때는 이제 특수폭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특수폭행 자체는 사실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되지 않고 또 법정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직접적으로 던지지 않고 그냥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이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 일단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경찰이 조사를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해서 특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목격자의 진술 또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서 직접적으로 던졌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대해서는 네.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향후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유리컵이 떨어지는 소리는 들렸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회의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를 입증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사실 뭐 그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대한항공과 어떤 특수한 관계에 있는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물컵 자체를 사람을 향해서 던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않았느냐. 근데 사실 사람에서 향해서 던졌다는 한 참고인의 진술이 한 2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던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피해자나 이제 참고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대한항공의 갑의 관계에 있고 광고 대행사와는 의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혐의로는 뭐 단순 폭행 혐의도 있고요. 업무방해 혐의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업무 지금 뭐 종이컵에 있는 매실 음료를 던진 행위, 그다음에 이제 유리컵을 던진 행위. 그럼 유리컵을 던진 행위 자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 대해서 이제 업무 방해가 되느냐? 네. 유력에 있는 업무 방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던져야 하는데 이제 자기의 어떤 연구과 관련된 캠페인 광고와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도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발적으로 던진 경우에 과연 이게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그러한 고의가 있었느냐,
그 부분은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리컵을 직접적으로 몸에 던졌느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업무 방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조현민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현재 나타난 그런 범죄 사실로만 보면 구속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어떤 관행적 기준이 이제 법적 관행적 기준이 단순 폭행이나 또 특수 폭행을 할지라도 그걸 맞아서 어떤 상해가 크게 났다고 하면 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상해 진단서 같은 것이 첨부되지 않았고 또 관계된 진술자의 진술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질과 관련된 조현민 전 전무와 관련된 그런 제보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에 담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크고 발부될 가능성도 크지만 현재 나타난 범죄 사실만 가지고는 영장이 청구하거나 이제 발부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관세청이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씨 이들 3명에 대해서 밀수와 관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조원태 사장에 대한 혐의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가족이 5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명희, 그다음에 조현아, 조현민 이제 3명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원태죠? 네. 조원태 씨에 대해서는 해외 신용카드 내역을 한 5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관세 납부 내역과 다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관세청에서 일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발견된 것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 증거가 확보된다고 한다면 결국 같이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총수 일가 중 5명 중에서 4명이 결국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조양호 회장에 대한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 회장이 최근 5년 동안 해외에서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 내역을 살펴보니까 사용 금액이 0원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한 푼도 쓰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면 개인 카드가 아니라 법인 카드를 썼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4년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22개월 동안에 한 34회 정도 이제 해외를 나갔다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나가서 어떻게 돈을 썼느냐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현금으로 썼던지 아니면 법인카드를 썼던지 아니면 해외에 가면 이제 해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지점장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사적인 어떤 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면 적어도 본인 돈을 전혀 안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업무상 횡령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관세청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